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벌써 2주차가 지나고 오늘은 3주차 수업을 진행하게 될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이번 3주차는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향상 방법과 다양한 대인관계 양식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럼 먼저 대인관계 능력 3주차 1차 시 대인관계 향상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약간 설레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셨을까? 좀 알차게, 그러면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3주차 1차시 대인관계 향상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1주차에는 오리엔테이션, NCS 전반에 대한 그런 NCS 능력에 대한 학습을 했고요. 두 번째는 대인관계 능력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3주차 대인관계 향상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그 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상호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혼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우 대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 기회에 조금 더 대인 관계 향상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했을 때 잘 소통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차 대인관계 향상 방법과 다양한 대인관계 양식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학습 내용은 직업 생활에서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다양한 대인관계 양식을 이해하고, 그리고 대인관계 양식 8가지 유형의 특징과 보완점에 대해서 익힐 수 있다. 학습 목표는요, 직업 생활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조직 내 외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결국은 학습 목표는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켜서 어, 원만한 사회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면서 생활할 때, 오늘 아침에도 예를 들어서 서로 어, 어, 길 가다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말 한마디 친절하게 건네는 것이 하루를 여는 아침의 시간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먼저 인사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학생들도 이웃들도 서로 함께 웃으면서 미소 짓고 뭐 간단한 목례 아니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것들이 참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활하시리라고 저는 안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인관계의 능력에서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성공하는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 능력으로 탑3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코리아에서 그 직장 생활 하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대인관계 능력이 46.3%, 네,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한 직장인들은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이, 어, 자주 접할 수가 있고 항상 직장 생활하면서 즐겁고 긍정적으로 그러면서도 승진도 빠르고 대인 관계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들은 비결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직장인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직장인들이 꼽는 직장 내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세 가지가 대인관계 능력과 스피치 능력, 전문 자격증 보유가 각각 탑3에 올랐다고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관계성이 되게 중요해요. 업무가 매우 중요하지만 어, 업무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관계 속에서 이걸 풀어내야 되거든요. 관계 속에서 풀어내지 못하고 팀 내에서 조화롭게 그런 관계 형성이 잘 안 되었을 때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없고 벽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는 팀 성과나 개인의 성과 어떤 것도 잘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취업포털 잡코리가 남녀 직장인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이 첫 번째 대인관계 능력을 가장 크게 꼽았고,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피치 능력 약 뭐 20%, 각각 1위에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을 잘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네, 앞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당연히 업무 관련 자격이나 전공 지식, 뭐 요즘은 AI 시대다 보니까 컴퓨터 능력은 필수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스펙보다도 직장 내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볼 텐데요. 대인관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뭐 굳이 잘하고 있어서 향상시키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될 부분도 있지만 항상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어떤 대상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관계 형성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지 또 갈등이 없으면 모르지만 뭐 일을 하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약간의 갈등들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 내가 무조건 배려하고 이러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소통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잘 지내고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크게 의미를 크게 생각하면서 어, 오늘은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한 약 5개 정도 사례가 있죠. 여러분들 교재에도 16쪽에 보면 대인관계 향상 방법에 대한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례 A, B, C, D, E 그런 사례들을 좀 보면서 대인 관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런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인관계 향상 방법에서 감정은행 계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은행에 계좌가 있으시죠? 계좌가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그냥 딱 필요한 것들만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은행 계좌는 뭐예요? 우리가 저축도 하고 필요할 때 인출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반드시 잔고가 남아 있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쓰고도 잔고가 두둑히 남았을 때는 기분이 참 좋겠죠.
그런데 뭐 한 달 월급 타고 나면 일상생활 하고 나면 요즘 물가도 매우 비싸잖아요. 그래서 잔고가 조금 빨리 이렇게 소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유를 들었어요. 감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정은행 계좌란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구축하는 신뢰의 정도를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감정이에요. 은행에다 여러분들 저축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 약속 이행 및 언행 일치, 그리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 진정성 있는 태도. 자, 정립을 할 때는, 인출을 할 때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내가 정립을 했을 때는 떤 경우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출을 했을 때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고 항상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거죠. 자,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은 친절과 정중함, 공손. 근데 인출할 때는 불친절과 무례함, 불손. 또 약속 이행 및 언행 일치에서 감정 은행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립을 할 때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근데 인출할 때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칭찬과 감사를 정립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는 정중하게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감정은행 계좌에다가 적립을 해 두는 거고요. 인출은 또 무관심과 불만, 거듭 반복되거나 불성실한 사과. 자, 적립과 인출은 여러분들이 횟수로 관리할 수도 있어요. 자, 적립한 것이 풍부하면 그런 관계 형성도 매우 원활하게 잘 돌아가겠죠. 근데 인출만 했을 때 살림이 동나는 것처럼 다 내 입장에서 뭐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무관심하고 불만하고 거듭되거나 불성실한 사과 뭐 이런 것들은 다 소진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그런 관계, 대인 관계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고 관계 형성이 잘 되지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정립하는 편이세요? 인출하는 편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덜어는 정립하고 인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정립하는 방식으로 해서 인간관계를,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좀 잘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사례 5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자,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두 번째,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 세 번째, 약속 이행 및 언행 일치. 네 번째,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 다섯 번째, 진정성 있는 태도. 이 사례 5가지를 볼 텐데요. 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사례 한번 볼게요. 동아리에서 12명 회원이 설악산에 캠핑을 갔대요. 저녁에 무렵에 도착해서 여러분들 짐도 옮겨야 되고 텐트도 치고 식사와 여러 가지 영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 일에 늘 앞장서는 사람은 슈였대요. 근데 슈는 부지런히 짐을 나르고 땀을 흘리고 텐트를 치고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반면에 연우는 쉬기 편한 곳을 찾아서 자리를 깔고 앉아 다른 사람과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답니다. 자, 다 식사 준비가 다 돼서 이제 자리가 마련되니까 연우는 또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가장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식사를 했대요. 시우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연우는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만 찾아다니곤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인지요? 여러분들은 시우에 가깝나요? 아니면 연우에 가깝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두 시위에 가깝지 않을까. 가끔 가다가 연우가 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편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면 동아리, 여기 동아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음에 계속 이어질 때는, 어, 야- 협업도 안 되고 협력도 안 되고 개인의 이익만 할 때는 동아리도 활성화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관계 형성에도 매우 이렇게 어,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시우가 준비했다면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 이렇게 개인의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다 성인이고 성숙된 성인이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 보신 경우도 많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통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겠지만 주변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모범을 보이면서 그분들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 상황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볼게요.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 어, 이제 축산 가공업 공장에 신입사원 A씨가 이제 출근을 했는데 얼마 전에 평소에 말도 별로 없고 무뚝뚝하고 표현도 잘 안 하는 선배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어, A씨는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서 작업 속도가 느려서 다른 사람보다 작업 시간이 더 길어졌대요. 장시간 작업으로 인해서 어깨와 허리가 아팠고, 그래서 힘들게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평소에 말도 없고 묻고하던 선배가 평소보다 몸이 불편해 보이던 A씨에게 파스를 넌지시 건네주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니 몸을 너무 혹사하지 말라고 조언해 줬대요. 여러분들 너무 감동이지 않으세요? 내가 평소에 생각할 때는 그분 되게 무뚝뚝해서 좀 어렵기만 느껴졌는데,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가 그런 관심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따뜻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나쁜 사람들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런데 우리도 작지만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 관심을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약속 이행 및 언행 일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대인관계 향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례 속에서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장 동료인데 업무상의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는데요. 처음에는 H가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 약속하여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가 정말 자기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사과와 약속을 하더라도 이제는 별로 계속 똑같이 그렇게 사과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일인 거죠. 제 주변에도 이제 직원 중에서 보면 여러 직원들이 있잖아요. 팀을 관리하다가 보면 일은 참 잘해요. 그리고 엑셀 이런 것도 되게 자료를 잘 하는데 약간 우리가 덜렁댄다 그러죠.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주 이렇게 약간 수치, 통계는 전반적으로 취합해서 뭔가가 나타나야 될 땐 하나가 틀어지면 전체가 다 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걸 취합하는 팀장 입장에서는 되게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수치 자체가 틀려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고쳐서 하고 이 부분이 틀렸으니까 다음에는 잘 수치 틀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하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하고 그래서 팀장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어, 실수로 그런 건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냥 뭐
정성을 쏟지 않는 건지, 팀장을 무시하는 건지, 이 태도에 대해서 너무 의구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디데이가 있잖아요. 항상 먼저 제출을 하라 그러고 점검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타와 통계 수치와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친구 같으면은 좀 화도 덜 날고 이럴 텐데 그런 불성실한 태도가 그 평가에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본의 아니게 그런 어, 본인의 그런 모습들이 별로 안 좋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이행 및 언행 일치 이 부분은 자꾸 사고하기보다는 한 번 더 돌아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반복적인 사과를 하지 않도록 어,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인데요. 어, 그 간호사 얘기예요. 어, 그 병원장이 우리 병원에 온 지 얼마나 됐지? 네, 3개월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적응도 다 하고 맡은 바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해주고 있네. 난 엘 간호사가 우리 병원에 와준 게 너무 감사해. 치과 원장은 의술이 뛰어나기도 한데 마음씨가 따뜻하고 사려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원 내 간호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업무도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신대요. 근데 반면에 다른 S치과 원장은 간호사들 실수에 늘 못마땅하고 아직도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핀잔을 주기도 뭐 수시로 그렇게 핀잔 주고 그래서 S치과는 간호사가 자주 바뀌고 사소한 일들도 간호사들이 자주 바뀌니까 결국 일은 누가 하게 되죠? 원장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상대적으로 그 피치과는 이직률도 낮고 간단한 일은 대부분 다 간호사들이 다 처리해요. 얼마나 슬기로운 또 원장 선생님이시고 또 뭐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관리자들은 직원 관리에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장님은 많은 의사들을 진료할 수 있고 결국은 그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 어, S치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원장이 직접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줄어들죠. 결국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그런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대인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도 많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점이 있을 거예요. 다음 마지막으로 진정성 있는 태도에 대한 사례를 볼 텐데요. 어, 여기는 K씨는 평소 직장 동료 A씨와 개인적인 이야기도 주고받고 잘 지냈어요. 근데 둘을 보며 나는 둘이 아주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와 단둘이 있을 때 K씨가 A에 대해서 험담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순간, 오, K씨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죠.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한 악담을 하지 않을까? 이거 흔히 볼 수 있는 거잖아. 직장 내에서 누구랑 막 친한 것 같은데 돌아서서 그 사람에 대해서 흉보고 험담하고 막 이런 경우가 무척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말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말 하기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에 대해서 험담보다는 조금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 뭐 많이 하죠 하기는 근데 이런 식으로 뒷담화하면서 소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이려와 배려 또 자신의 편의만 추구하는 그런 친구보다는 집단 목적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는 친구를 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은 작은 일이지만 대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사례인 거예요. 그리고 약속 이행 및 언행 일치.
대인관계에서 가장 기본은 신뢰잖아요. 그래서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고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어떤 데서 우러나죠? 긍정적이고 언어 사용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로 먼저 들어보고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 얘기를 잘 경청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그런 긍정적인 소통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진정성 있는 태도는 행동과 말을 일치시키는 대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 가이드북을 보시면 몇 쪽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 교재 18쪽에 보면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들에 되어 있잖아요. 뭐 사례를 5가지 읽어봤는데 뭐 그 외의 사례도 많아요. 그걸 한 번 더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어, 또 여러분들이 대인 관계에서 어떤 문제나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 전에 했잖아요. 5가지 사례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나는 어떤 대인 관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어떤 게 잘 소통할 수 있는지 대인관계를 향상해서 그런 생활들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들을 거기 워크시트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교재 18쪽이에요. 사례를 통해서 느낀 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적어서 한 번 더 나의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평소에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대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지금 학습하면서 다시 한번 중요함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보여주고 약속은 되도록 시간을 잘 지키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를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의사소통하는 건 아니어서 항상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말과 하는 행동들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자주자주 사과하고 실수하고 이렇게 반복하면 안 되고, 진정한 사과, 정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랑 이런 걸 다 풀어서 대인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느낌을 작성해보고 이제 하라고 했잖아요. 이 느낌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점검하고 앞으로의 행동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도 있지만 또 주변에 누가 있으면 나 대인관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학습하면서 기회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사례를 통해서 느낀 점을 적어봤는데 한번 들어볼래? 해서 이렇게 소통해보는 것도 나눠보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1차 시는 대인관계 향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3주차 2차 시 다양한 대인관계 양식, 이제 다양한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인관계 양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하는 기회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